자,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단국대학교 수리논술 기출문제 5문제고요. 배문항 2번을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늘 나오던 패턴의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냥 늘 하는 얘기지만 그냥 수능 문제, 수능에서 말하는 그냥 적당히 어려운 4점짜리 문제 정도, 그 정도의 문제가 나왔고요. 일단 제시문을 가볍게 한번 읽어보면 일단은 논제는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첫 번째 제시문은 주기함수의 정의가 나왔죠. 그러니까 주기가 등장할 것이다. 주기에 주목해 줄래? 라는 뜻인 것 같고, 그 다음 나번은 그냥 이게 정적분의 기본 정리, 물론 여러분들은 그냥 정적분의 계산법이라고 알고 있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적분의 기본 정리 1입니다. 미적분의 기본 정리 1, 2 해서 있는데 아무튼 정적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 주어진 조건은 자연수 n에 대하여 자연수 n에 대하여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의 범위가 이 n-1부터 해서 등호 잘 봐야겠죠? 왼쪽에는 등호가 붙어 있고 오른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함수는 삼각함수 사인이 주어져 있는데 적당히 얘들아 뭐가 되어 있나요? 합성이 되어 있죠. 합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문제를 푸는데 잠깐만 배경 지식을 본다면 자,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0이고요. 파이고요. 2파이죠. 그럴 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0에서 파이까지 삼각함수를 접근하면 이 넓이는 2가 나온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냥 직접 해보시면 되지만 워낙 많이 나와서 그냥 다 외우고 있죠. 그냥 무덤이라고 할까요? 무덤 하나의 넓이는 2가 될 것이다. 만약에 파이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게 되면 이 넓이도 2가 될 텐데 아래쪽에 있으니까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과과정은 아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다 알고 있거든요. 뭐를 알고 있냐면 y는 fx가 있고요. y는 fax가 있어요. x 대신에 ax를 대입했구나. 그런 거는 그냥 중학교 수준이고 x 대신에 ax가 대입돼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한다면 x축 방향으로 a배가 아니라 a분의 1배. 만약에 얘들아 이 값이 1보다 큰 값이 나오면 확대시켰다는 얘기고요. 늘렸다는 얘기죠. 좌우로. 그 다음 만약 이 값이 1보다 작게 나온다면 그때는 얘들아 축소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아래 높이는 고정시키고 폭을 늘리거나 줄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확대 축소거든요. 엄밀하게 교과과정에서 확대 축소란 말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수원, 삼각함수를 배울 때 그때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이 한 번쯤은 언급을 했을 것 같아요. 가령 sin 2x가 있습니다. x 대신에 얘들아 2x가 들어왔거든요. 그럼 해석하셔야죠. x 대신에 2x가 들어왔다는 건 x축 방향으로 역수 2분의 1배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반으로 줄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래 sin x의 주기는 얼마죠? 2파이죠. 그런데 2x요? 그럼 2분의 1배 했다는 뜻이니까 저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새로운 주기는 파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공식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원래 주기가 2파인데 나눠라. x의 계수로. 혹시 모르니까 절대값 붙여서.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식인데 수학 좀 한다는 친구들은 이게 확대 축소야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원래 넓이가 2였죠. 그런데
sin EX. sin EX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무덤의 높이는 건드리지 않고 폭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뜻입니다. 폭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면 이 무덤의 넓이는 2가 아니라 1이 되겠죠. 아, 1이 되겠구나. 이걸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이걸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그냥 수능 준비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냐. 그렇다면 자, 상가함수야.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주기만 살짝 써볼까요? 자, 사인의 원래 주기는 2파인데 x 앞에 n파이가 곱해져 있죠? 저 말은 무슨 뜻이에요? n파이분의 1배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칙칙칙 지우면 주기는 얼마? n분의 2가 되겠죠. 이 말은 자연수 n이 어떤 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주어진 함수의 주기는 변동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1번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1번을 봤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t의 범위는 0에서 6까지다. 요번엔 얘들아 t값의 양쪽에 다 등호가 붙어 있습니다. t의 범위는 0에서 6까지고 그 다음 문제에서 논제 1번이죠. 주어진 함수를 0에서 t까지 적분해봐. t까지 적분해봐. 단 얘를 적분했을 때 값이 6파이분의 1이 나왔으면 좋겠어. 6파이분의 1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렇게 6파이분의 1을 만들어주는 구간 t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가 있고 t의 무슨 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t의 최대값을 구해줄래? 자, 이게 얘들아 문제의 질문입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굉장히 심플하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선생님, 주어진 정적분을 0에서 t까지 할 건데 t가 가능한 건 6까지죠. 그렇다면 아, 선생님, 얘를 지금 얘들아 얘는 n값에 따라서 함수의 모양이 바뀌니까 어찌되었건 우린 지금 함수 fx를 적분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자연수 n 대입하면서 6가지 함수의 모양을 일단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n이 1일 때 1 대입하면 x의 범위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때 함수는 이렇게 될 거고요. 주기는 n에다 1 대입했습니다. 2가 되겠죠. 그 다음 n에다 2를 대입하면 2부터 4 되기 전까지 함수 fx는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답지에 써야 되는 걸 적어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단대에서 발표한 예시답안처럼 쓰시면 점수 잘 못 받으실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예시답안은 모범답안이 아닙니다. 대학교에서 모범답안이면 모범답안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냥 예시를 든 거는 그냥 교수님들이 그냥 빠른 속도로 그냥 이렇게 그냥 풀었어. 하여간 참고해 라는 뜻인 거죠. 주기는 n이 2니까 1이 되겠죠. 3을 대입하면 4부터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x는 주기는 3 대입하면 3분의 2가 되겠죠. 더 이상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t의 값이 얘들아 0에서부터 6까지거든요. 선생님 6이 하나가 빠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그런 고민 안 해도 되죠. 0에서 6까지 적분하자고 됐을 때 저 경계들은 얘들아 어차피 적분값에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여기까지 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고민해 볼게요. 아 선생님 첫 번째 구간에서는 함수가 주기가 2예요. 한번 그려볼게요. 적어도 얘다 답안지에 반드시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등장하셔야 합니다. 등장하지 않고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감점이에요. 왜? 그걸 다 말로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자, 최대값, 최소값이고요. 첫 번째 구간에서는 주기가 2니까 삼각함수가 하나 들어갑니다. 하나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는 주기가 1이니까 폭은 2이고요. 따라서 삼각함수가 2개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2개가 들어갈 거고요. 세 번째 구간에서는 3개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얘들아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뭐 값이 3일 거고요. 4일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들아 구간이 2인데 3등분 했으니까 요 폭 하나는 3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0부터 시작해서 적당히 적분해봐. 적분해서 6파이분의 1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0에서 1까지 적분하면 이거 얼마죠? 원래 무덤은 넓이가 2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얘들아 몇 배 한 거죠 지금? sin x가 아니고 sin 파이 x니까 얘들아 파이분의 1배 한 거죠. 그럼 요 하나의 넓이가 얘들아 파이분의 2죠. 그럼 이거 얘들아 6으로 한번 해보면 6파이분의 10이니까 저 값보다 훨씬 큰 값이죠. 요 하나의 넓이가 6파이분의 1보다 훨씬 크단 말이야. 따라서 6파이분의 1은 한 요쯤 조금 요렇게 적분하시면 오케이? 6파이분의 1이 됩니다. 이게 답이네? 요게 답이겠네?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요, 또 있죠. 자, 얼마라고요? 파이분의 2라고요? 자, 이거는요, 마이너스 파이분의 2라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요, 다시 0이 되겠죠. 그런데 살짝 덜 오면요, 살짝 덜 오면 얼마만큼? 얘만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죠. 거기서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게 되면 얘만큼 빼줘야죠. 이 전체에서 얘만큼 빼주게 되면 요만큼, 즉 요만큼이 남겠죠. 얘도 똑같이 얘들아 6파이분의 1이죠. 즉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 주기에서 6파이분의 1을 만들어내는 순간은 2번 있다는 얘기죠. 요만큼만 적분해도 되고 아니면 직전에 멈춰서 여기까지 적분하면 6파이분의 1을 만들어낼 것이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t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0부터 2까지, 2에서 4까지, 4에서 6까지 이렇게 구간들이 쫙 나갈 때 어차피 최대값은 얘들아 저 뒤쪽에서 뒤져야 되는 거죠. 즉 그래서 단대에서 발표한 예시답안에서는 t는 4에서부터 6까지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답지를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에서도 6파이분의 1을 만족하는 t값은 존재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t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므로 나는 4부터 6까지만 검토하겠다. 라는 말을 써주셔야 돼요. 그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한 친구의 풀이에요. 따라서 이제 여기만 제대로 볼 거야. 딴 데는 보지 않고 어차피 최대값은 여기서 결정될 테니까. 그러면 선생님 4부터 시작해서 적당히 적분하면 6파이분의 1이 나오겠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다시 0이 될 텐데 그 직전에 멈춰서 4부터 여기까지 적분해도 요만큼이 남겠죠. 다시 여기서부터 또 요만큼 적분해도 원하는 답이겠죠. 다시 여기까지 적분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도 되다. 다 여기까지는 0이니까 어차피 한 바퀴 돌고 나면 0이니까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도 6파이분의 1이 만들어질 거고요. 또 여기까지 적분해도 6파이분의 1이 될 겁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여기죠.
최대값은 결국 얘들아 요때 얘들아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죠. 저 경계가 얼마냐? 라고 지금 우리한테 묻는 거고요. 그렇다면 선생님 그냥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가령 어떤 친구는 이렇게 풀겠죠. 선생님 4에서부터 3분의 2, 3분의 2 그럼 4에서부터 3분의 4만큼 왔으니까 4에서부터 3분의 4까지 오면 여기는 3분의 16인가요? 잠깐만 4에다가 3분의 1을 두 번 더하면 3분의 12에다 3분의 16이네요. 따라서 얘들아 어떤 친구는 이렇게 푸셔도 돼요. 3분의 16부터 t까지 주어진 함수. 주어진 함수는 잠깐만 마지막 구간에서 얘들아 함수는 누구였죠? 얘였죠. 자, 얘를 적분해서 6파이분의 1이 되는 순간을 찾고 싶다. 이렇게 식을 세우셔도 돼요.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정확한 풀이죠. 그런데 이제 숫자가 좀 거지 같죠. 그 다음 이거 풀게 되면 눈으로 봤지만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게 되면 당연히 t값은 두 개가 나오죠. 그 중에서 큰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좀 센스는 떨어지죠. 3분의 16이라는 값이 좀 지저분한 값이거든. 그렇다면 좀 편하게 풀고 싶다면 그럼 선생님 여기서부터 할까요? 야 어차피 이 값들은 답과는 전혀 상관없는 값들이니까 너무 많이 검토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같으면 그냥 4부터만 검토할 것 같아요. 4부터 그냥 t까지. (4부터) t까지 sin 3파이 x를 열심히 적분해서 6파이분의 1이 되는 순간을 찾고 싶다. 그렇다면 적분이야 뭐 어렵지 않죠? 자,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고요.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3파이분의 1 코사인 이렇게 될 거고요. 4부터 t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t를 대입하게 되면요. t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자, t를 대입하게 되면 코사인 3파이 t 자, 그 다음 4를 대입하게 되면 코사인 12파이인데 코사인 12파이는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이이기 때문에 코사인 12파이는 코사인 0과 똑같습니다. 그럼 코사인 0은 얼마죠? 코사인 0은 얼마야? 1인가? 코사인 0은 1 맞죠? 따라서 얘들아 선생님 그러면 마이너스 3파이분의 1로 묶어버리고요. t를 대입하면 요 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4를 대입하게 되면 1이 나오는데 빼줘야겠죠. 그러면 3파이 약분하면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을 넘기면 이렇게 해서 삼각 방정식이 됐고 이게 지금부터는 수원이죠. 그런데 선생님 지금 얘가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x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t의 범위가 어떻게 생겼죠? t의 범위는 지금 얘들아 4부터 6까지였나요? 그런데 얘들아 거기다 3파이를 곱했나요? 3파이를 곱하면 12파이 3파이를 곱하면 얘가 될 텐데 x요 18파이가 되겠죠. 그럼 선생님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순간이요 12파이부터 18파이까지 단 가장 오른쪽 값이요. 가장 오른쪽 값이 궁금하다. 그렇다면 아니 코사인 x잖아. 코사인 x니까 얘들아 주기가 2파이인 코사인 그래프를 얘들아 그냥 살짝 그려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렸고요. 그 값이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이요. 여기네. 마지막 값. 나올 수 있는 값 중에서 제일 큰 값이니까 얘들아 여기 얘를 찾으라는 얘기네. 그러면 우리 알잖아요. 코사인이 얘들아 얼마가 2분의 1이죠?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거든. 따라서 선생님
1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오면 돼요. 따라서 얘들아, 요점은 1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라는 거 알죠? 요점은요, 14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는 거 알죠? 그러면 요점은요, 간격은 다 똑같잖아.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따라서 얘들아, 내가 찾는 x값은 18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앞으로 오면 되죠. 그런데 x값이 뭐였죠? 3파이t였죠. 그러면 얘하고 얘 연립하면 되겠네요. 일단 3파이로 나눌게요. 3파이로 나누면 t는 3파이로 나누면 6이죠. 3파이로 나누면 9분의 1이죠. 그래서 답은 9분의 53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적어야 되는 말들을 적어가면서 필요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물론 얘들아 마지막 단계 이 그래프까지는 그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코사인 3파티, 3파이t 해서 x라고 치환하고요. 그럼 x의 범위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코사인 x는 2분의 1을 주어진 범위 안에서 풀었을 때 제일 큰 x값은 18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다 라고 서술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x를 3파이t로 바꿔서 t는 9분의 53이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깔끔합니다. 이 그림은 그리실 필요 없고, 그 다음 적어도 답수에 이 그림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0부터 4까지에서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t값은 여러 번 등장하지만 목표가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나는 4부터 6까지만 검토하겠다라고 멘트를 달아주시면 고득점이에요. 알고 푸는 친구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번 문제는 끝났습니다. 논제 1번은 끝났고요. 아이고. 자, 이제 논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논제 2번을 볼 거예요. 논제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논제 2번은 오히려 간단하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0부터 k까지 주어진 함수를 적분했대요. 주어진 함수를 적분했더니 0이 됐대요. 선생님 0부터 k까지 적분했더니 함수가 적분값이 0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k값이 18개예요. k값이 18개래요. 그런데 k값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m보다는 작대요.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18개를 만들어주는, 여기 두 붙어있구나. 18개를 만들어주는 n값의 범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0부터 시작해서 2가 되기 전까지 0부터 시작해서 2가 되기 전까지 얘들아 적분했을 때 0 되는 순간 몇 번 나오죠? 0부터 시작해서 2가 되기 전까지야. 2까지가 아니고요. 2가 되기 전까지 적분했을 때 얘들아 0이 되는 순간은 한 번 있죠. 언제죠? t가 0일 때죠. 0에서 0까지 적분하게 되면 얘들아 당연히 얘들아 적분값은 k인가요? 자, 여기다가 0 대입하면 0에서 0까지 적분하면 무조건 0이거든요. 따라서 선생님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까지 적분하면 0이잖아요. 얘들아 여기는 2야. 2는 주어진 범위 안에 안 들어와. 안 들어오니까 선생님 n이 1일 때 조건을 만족하는 k값은 한 개죠. 한 개 존재합니다. 뭐 쓰면 얘가 0이겠지만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n이 2일 때 n이 2면요 2 시작해서 2부터 4 되기 전까지요. 자, 2부터 4 되기 전까지요. 자, 이때 얘들아 적분해서 0 되는 순간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2죠. 2 대입하면 되는 거죠.
아니 2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또 3 대입해도 되죠. 여기까지 적분해도 얘들아 0이죠. 또 4가 될 텐데 4는 대입할 수 없죠. 따라서 얘들아 두 번째 구간에서는 2하고 3 해서 얘들아 2번 나옵니다. 아니 이거를 경계값을 제대로 못 따진 친구는 맨 마지막에 답을 틀릴 수 있어요. 삑살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범위 안에서 찾는 거죠. 0부터 시작해서 2가 되기 전까지는 0 하나. 다시 그럼 2 포함해서 4 되기 전까지는 2 되고 3 되고. 그럼 이제 좀 빨리 할까요? 3일 때에다 조건을 만족하는 것. 4부터 시작해서 6 되기 전까지니까 4, 그 다음에 4 더하기 3분의 2, 그 다음에 4 더하기 3분의 4라고 해서 3번 존재하죠. 그럼 이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현재 스코어 15개죠. 6일 때는 얘들아 6개가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까지 더하면 21개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18개죠. 우리가 원하는 건 18개니까 선생님 18개가 되는 순간은 n이 6일 때 펼쳐지는 삼각함수의 일부겠죠. 끝까지 가면 21개니까 적당히 여기서 멈춰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 갈까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n이 6일 때만 보겠습니다. n이 6일 때. 자, 여기다 써볼게요. n이 6일 때. n이 6이야 얘들아. 그럼 구간은 어떻게 될까요? n이 6이면 어떻게 되죠? n이 6이면 6 대입하시면 10부터 어디까지예요? 12까지인가요? 10부터 12가 될 거고요.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함수는 얘들아, 함수는 6이니까 얘들아, 6 대입하시면 sin 6πx가 되나요? 6πx가 될 거고요. 주기는 얼마가 될까요? 주기는 얘들아, n분의 2인데 6 대입하니까 주기는 3분의 1이 될 겁니다. 아, 주기는 3분의 1이 돼요. 따라서 얘들아, 그려볼게요. 이 안에 얘들아 사인 그래프가 6개 들어가요. 사인 그래프가 6개 들어가거든요. 정가운데는 11이겠죠. 그 다음 여기 3개 들어가고 또 여기 3개 들어가겠죠. 그 다음 사인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필요하면 더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 그려도 되겠다. 2개만 더 그리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자, 요 안에서 얘들아 적분했을 때 0이 되는 순간 찾을 거예요. 적분했을 때 0이 되는 순간에 10이요. 10 포함이고 12는 제외니까 10이요. 오케이, 하나 있죠. 그 다음 얘요. 요 간격은 얼마죠? 간격이 2인데 6개가 들어가. 6개가 들어가니까 요 하나의 간격은 3분의 1인가요? 10 더하기 3분의 1일 때, 오케이? 0이 됩니다. 또, 요때요. 여기도 얘들아 간격이 3분의 1이니까 요 점은 10 더하기 3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 11도 얘들아, 역시 0이죠. 적분하면 0인데, 우리가 목표 이미 달성했잖아. 5까지 얘들아 15개였죠. 그 다음, 추가로 3개만 더하면 되는 거죠. 18개니까. 그럼 추가로 3개니까, 하나, 둘, 셋. 여기까지죠. 즉, K값이 얘들아, 여기까지만 오면 됩니다. 만약 K값이 어디까지 가면 안 돼요? K값이 만약 11까지 가게 되면, 그땐 19개가 됩니다. 19개가 돼서 탈락이죠. 따라서, K값은, 우리가 원하는 이 순간은 10부터 시작해서 쭉 갈 거고요. 여기까지, 여기 봐줘, 얘들아. 여기까지 하면 얘들 몇 개가 돼요? 17개. 안 돼요. 조건이 18개야. 따라서 K값은 최소한 여기까지는 와야 돼. 따라서 K값은 10 더하기 3분의 2. 이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K값이 누구는 될 수 없죠? 11은 될 수 없죠. 요게 얘들아 K값의 범위입니다. 요게 K값의 범위거든요. 그렇다면 M은요. K보다 같거나 커야 되거든요. 그러면 M값은 2개 더하면 3분의 얼마인가요? 32인가요? 얘들아, M이 3분의 32야.
근데 K는 3분의 32하고 얘들아 같아도 돼. 따라서 얘들아 K는 32로 취할 수 있으니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지금 11은요. 만약 M이 11이야. 만약 M이 11이야. 근데 만약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어. K는 M보다는 작대. 그럼 K는 11이 될 수 없거든. 따라서 얘들아 그때는 M이 11. 이렇게 M이 11이 돼도 돼. M이 11이 됐어. 근데 K는 M보다 작아야 돼. 따라서 K는 M보다 작으니까 K는 11을 취할 수 없어. 따라서 그때는 M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문제에서 등호가 붙어 있나요? 등호가 붙어 있으면 K값과 M값이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K가 11이 되면 안 돼. 그럼 M도 11이 돼서는 안 되죠. 따라서 얘들아, M의 범위는 3분의 32부터 11 되기 전까지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잠깐 확인해 볼게요. 네, 서술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사실 계산은 없죠. 계산은 없고 주기함수 이용해서 얘들아 계속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이 언제일까?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계에 대한 혼동이 있으면 18개를 찾을 때 여기서 질퍽대는 친구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안 돼요. 문제 정확하게 읽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